먼저 주간 동향 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의 민주궁 사무총장의 주간 동향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개혁경영 운동본부 사무총장 임종호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아침에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약간 쌀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유중하죠. 근데 그 유중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탄핵 그 상황에서도 매우 유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유중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병세가 아주 더욱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병세의 가장 뚜렷한 증상이 집단 최면과 집단 환각, 집단 중독. 이것은 종독 조직 세력의 고도의 심리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멸망의 낭떠러지로 그런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 어게인율을 하는 걸 보고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대러시아 관계를 신중하게 가져가야 된다 라고 여러 차례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편에서는 안 된다, 설사 미국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앞장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본처럼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미 민주당 정권에 앞장서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외교 무대에서 러시아를 면박을 주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제를 앞장서서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와 아무 관계없는, 대한민국과도 아무 관계없는 우크라이나에 현금을 지원하고 약 10조 원을 40년 거치 연 0.1% 이자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 그 도가 너무나도 지나쳤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숙적 폴란드의 K2 전차와 그 다음에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정 미사일 등 러시아의 숙적 국가한테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그 선택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용병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북한군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북한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그 많은 침공군들은 격파가 됐고, 러시아는 북한한테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동아 혈맹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항공우술뿐만 아니라 최첨단 군사기술 등등 모든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전, 드론을 통한 또는 전자전을 통한 군사작전의 모든 것을 저들은 모두 러시아로부터 군사교류 등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전에 관련된 군사작전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러시아로부터 교육받은 북한군이 얼만큼 가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과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한과 전략적 동맹을 맺도록 한 그 창본인이 윤석열입니다. 이것은 대역죄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지금 약 1시경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다음 쪽에서 어디에 있는 윤석열을 지키자 계속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들의 목적은 그 이상 위안도가 아닌 바로 태극기 분열이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력 분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북한이 평양행 KTX를 타고 가는 그 추동력을 하는 장본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나갈 길은 어디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복귀와 그리고 청와대 재건, 강력한 자유 대한민국 세력 결집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국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쫓겨나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나같이 이재명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MBS에서 발표한 대통령 전략도가 이재명과 42, 한덕수가 13, 한동훈과 9, 김문수가 6%라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나온 여론조사는 아주 치밀하게 그 계획된 시간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동구청,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주 동구청장이 프랑스와 스위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것도 7박 9일 일정으로. 그런데 출장 간 사이에 동구청 간부를 포함한 공무원 270명이 집단 휴가를 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5.18 광주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모랄해저드고요. 정말 많은 놈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아니면 국가 세금을 주는지 아무튼 심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바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본인은 바로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개헌은 무슨 개헌이냐?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힘을 나누어 갖는 것, 바로 내각제입니다. 이원 집정부대로 표현하겠지만 바로 내각제 개헌입니다. 이 내각제 개헌은 북한 살인 독재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죠. 김문수와 한동훈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주자 적합도에 김문수가 6%, 한동훈이가 9%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4.16, 5.16 혁명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쪽에서 지금 4.19 혁명이 되는데 4.19 혁명이 아닙니다. 4.19는 폭동입니다. 바로 북한이 매년 4.19를 기념합니다. 당시 북한에서 이 기념우편을 발행했습니다. 4.19 항쟁. 4.19는 혁명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바로 폭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많은 폭동들, 그 뒤에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들이 치밀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전략을 오랫동안 구사해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판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열린 선거구권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결이라며 원심 판결을 타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법원은요, 이재명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7부에 배당하고 1차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뒷부분 여러분 알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쿠스코조 탈환 발표에 북한군 참전을 첫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없었으면 러시아도 옳겠고 북한도 옳겠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망 및 사상자는 국정원 발표로는요, 사망자가 600여 명, 사상자는 4,700여 명에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쿠스코 참전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스코 참전은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국으로 보다 끈끈한 관계로서 북한군이 필요하면 전투지역 최대 20만에서 25만 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형태로 북한과 동맹을 맺었고 침략이 있을 경우 북한을 방어할 공식적인 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러시아 참전을 통하여 드론과 포병을 활용한 작전, 전자전과 감시 시스템에 대처하는 현대 역동적인 군사작전과 전투경험, 규율, 강력한 전술을 갖춘 군대로 재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매우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군과 비슷한 미군이 왔습니다. 스미스 부대라고 해요. 스미스 부대. 평택에서 전쟁국 스미스 부대. 자, 이번에요. 허전이지만 사실은 급조로 먼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확정됨으로써 과연 그 기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요, 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는 뭉개는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유죄를 때리되 100만 원 이하로 때려서 이재명의 그 형사법권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더한 가지는 100만 원 이상 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과정,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요, 100만 원 이하로 형량을, 즉 80만 원에 처벌당한 등 이렇게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저들의 심리전에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김원원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4.19를 말씀드렸지만 4.19를 포함한 5.18, 제주조선, 2.28 등등 모든 사건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혼란과 혼돈, 무정부 상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복귀, 두 번째는 청와대 재건, 세 번째는 강력한 자유대응 세력 결집입니다. 제가 우익 결집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 우익을 자유대한민국 세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에 동의해서 자유대한민국 세력으로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걱정과 또 많은 불안과 상당히 신뢰가 편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아스팔트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아예 두 발을 다 아스팔트에 디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뿌락치가 누구고, 대한민국의 위장세력이 누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진지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해서 연결성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정선거를 막아야 할 장본인들이 도리어 부정선거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강령이나 당원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국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5.18은 눈이 시퍼렇게 서있고 저들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같은 정당입니다. 같은 정당이면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아닙니까? 일당 독재가 현재 대선을 벌이고 있는데 그 대선이 짜고치는 포스트 아닙니까? 보십시오. 박근혜
코로나 사기 탄핵에 대해서 문재인과 이재명과 한동훈과 다 똑같죠. 같은 스탠스를 취하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뜻이죠. 동감하죠. 그러면 윤석열도 여기에 같이 동의하고 한편입니다. 5.18 헌법수로 이재명과 한동훈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5.18 헌법수로의 한몸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한몸입니다. 부정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문재인 한동훈 이재명 다 한통 속 같은 편 카르텔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한통 속 같은 편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국민에게 알리려고 개몽령을 했다. 저 이런 얘기 듣단 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니 개몽령을 했으면 나라가 바로 서야지. 개몽을 했으면 문재인 집어넣고 이재명 잡아들이고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몽령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누굴 개몽했습니까? 2030을 개몽했다고요? 다 어디 갔습니까? 2030이 다 나와서 자유를 찾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이 됐습니까? 매번 마이크만 잡고 떠들고 이게 바로 개몽령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하루빨리 윤만세 윤석열 지키자 어게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서 보셨습니다. 이번 6월 3일 바로 6월 3일은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 바로 이것을 추진하는 행동대장을 뽑는 날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현실을 감당해서 윤만세 나오고 어게인을 치고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5.1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의 세력입니다. 5.18 광주대학제의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나 반자유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간 연합연대에 내 신분으로는 웬만도 모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오려면 왜 오느냐? 30년 동안 독교의 목사님께 사기당했다. 이 사기당한 게 뭐냐? 복만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보니까 전광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네. 주간 동양 우리 국본의 민중 사무총장님이 일주일간 그 평화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중 사무총장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